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월요일장 양대 지수 혼조 양상 띄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또 하락 반전 소폭하고 있고 코스닥이 0.57%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조정이고 LG에너지 솔루션 등 2차 전지 양호합니다. 제약주도 강세인데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증시 뭐 이런저런 이벤트 이제 다 지났어요. 잭슨 홀에서 파월 의장 뭐 이런저런 얘기했고 뭐 특별한 얘기 없었죠. 역시 간단 명료하게 이제 통화 정책 바꿀 때 됐다. 뭐 요런 얘기 좀 나왔습니다. 미국장도 연설 나왔을 때, 이거 보면,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19,900에서 19,590. 그냥 이거 600으로 놓고, 크지는 않았죠? 기존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약간 들어줬는데, 그냥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장은 다시 시작이고,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사이클, 큰 파동이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됐다. 뭐 이런 얘기 좀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이게 좀 바뀔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나머지는 지표 나오면서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이 나스닥 시장이 다시 신고가를 갈 거냐 아니면 살짝 조정을 줬다가 크게 A, B, C 조정이 될 거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올라갈 거냐 뭐 등등등등 이런 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큰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이런 큰 얘기는 신의 한 수에서 주로 얘기해 주니까 잘 참고하시되 결론은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작할 거라는 얘기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지표 봐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단어만 사라지면 아마 장 되게 좋을 거고 근데 그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지표 나오는 거 봐야 되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는 뭐 얘기할 거 없잖아요. 금리 인하 최고 수혜주다라고 하는 쪽에 들어가는 섹터, 대표적으로 제약주, 건설주 등 지금 그거 되게 세게 양호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빠진 2차 전지 이제 슬슬 오늘장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게 그냥 지금은 첫 번째 타이밍이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시점의 시세판이에요. 근데 또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이제 조선주 쪽이 어느 정도 빠지면 리바운드는 나올 거예요. 근데 리바운드 나왔다가 나는 또 빠진다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조선주 얘기는 그만하고 왜 자꾸 조선주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가장 마지막까지 신고가였다는 거죠. 가장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화면에 움직이는 거 보면 2차 전지, 그 다음에 화학 섹터,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그 다음에 증권주도 오늘은 좀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또 얘기 안 하고 가면 안 되는 게 건설주거든요. 특히 건설주에서 GS건설 등 이런 종목인데 우선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볼게요. 내가 기억력이 좋은 건 알죠, 여러분? GS건설이 결국은 22,000원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날이 언제였었냐면 7월 12일인가였을 거예요, 아마. 7월 12일 날부터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화면에 GS건설을 얘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전날은 GS건설을 얘기한 게 아니고 에너지, 이거 현대 건설기계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들어갔을 겁니다. 건설주 잘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도 잘 가는데 오늘 장은 유한양행이 신고가인데
뭐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은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돼요. 대신 오늘은 에이프릴 바이오가 급등하는 거 가지고 몇 가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주도 좋은데 이미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 제약주를 사는 건 부담. 그 대표적인 게 녹십자 같은 거. 녹십자도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녹십자는 7월 9일부터 이 방송에서 얘기가 들어갔었을 겁니다. 이렇게 녹십자처럼 쉬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유한양행처럼 이제 뻗어가는 쪽. 그러니까 유한양행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은 12만 5천 원 이상은 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12만 5천 원을 보고 따라가는 건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라는 그 얘기 한 거죠. 눌림 몫이나 약간 조정받을 때는 너무나 좋죠. 제약주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인데, 여기 2차 전지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LG 에너지가 어쨌든 좌우당간 제일 세게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 주식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는 2차 전지에서 진짜 얘기 많이 해주고 있는 건데, 벌써 60일선까지 올라왔을 때, 뭐 내일은 밀리겠지 하더니 그냥 올라갔고, 120일선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는 밀리겠지라고 하더니 다시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러다가 하다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40만 원까지 가요. 그럼 이제 40만 원까지 가면 이제 됐다라고 하는 순간 30에서 40만 원으로 30%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LG에너지도 지금은 따라가는 건 그런데 이제 저렇게 LG에너지가 저렇게 돌면 결국에 가서는 삼성 SDI,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등이 아마 따라갈 겁니다. 근데 오늘 장은 보면 LG에너지가 어쨌든 제일 세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리 그죠? 에코프로 머니 그게 아니고 머니트리가 아니에요. 에코프로 머티가 2차 전지과에서는 흐름이 양호한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 두 개의 종목의 추세 패턴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는 뭐 따라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전고체 관련주들은 최근에 되게 많이 올라갔다고 오늘 좀 주춤거리는데 주춤거리고 나서 다시 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 좀 해주고요. 실시간으로 얘기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도 레인보우서부터 이쪽은 세게 갈 위치는 아직은 아니지만은 이 반등이 이 종목이가 나스닥 시장 올라간 걸 가지고 기술적 반등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하고 같아요. 레인보우나 이쪽 로봇과를 보면 이것도 기술적 반등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AI는 오늘은 또 이건 특징입니다. 더 좋은 비즈온이 오늘은 한 5% 6%대 강세인데 요거는 조금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이네요. 어쨌든 파웰 의장 통화정책 바꿀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그 뒤에 움직이는 주식의 특징은 결국은 금리 인하 수혜주에 들어가는 쪽 앤드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섹터가 흐름이 양호하고 최근에 마지막까지 강세를 줬던 신고가권에 있었던 주식들은 이제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현대미포 같은 것도 이런 거 잘못 잡은 사람들은 아마 등어리 땀날 텐데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시장은 낙폭과대가 흐름이 좋은데 그 낙폭과대가 이유 있는 낙폭과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급락 이후에 반등 때 두각을 보였던 조선주에 대해서 의견을 여쭸을 때 관심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후에 좀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강조를 해주셨던 낙폭과대 중에서 2차 전지 제약, 선별적인 또 순서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LG에너지가 얼떨결에 이 종목이가 LG에너지를 되게 얘기를 자주 하는 걸로 바뀌어서 나도 좀 부담은 가지만은 이 주식시장 만고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가가 막 밀리면서 어쨌든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좋으니까 밀린 거잖아요, 그죠? 주가가 뭔가가 약하거나 안 좋으니까 약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걷다 대놓고 계속 불난집에 휘발유 뿌리듯이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갈 때는 나처럼 의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식은 의심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쪽은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해까닥 해버리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주식들은 모든 사람들이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고 있는 건데 약간의 트리거만 탁 던져주면은 확 뒤바뀔 수가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지수 전략은 369 돌파 366 지지 체크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미스터 진단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차트에서는 올라가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지수가 조정받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좀 밀리거든요. 당연히 밀릴 만한 위치예요, 여러분. 이 삼성전자나 특히 하이닉스 같은 거는. 근데 이들이 돌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느 시점에서는 돈다라고 봐요. 대신 지금도 보면 어느 시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약간 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신고가권으로 치고 올라가 있는 저 주식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이거 일단 369 돌파 367 지지 체크로 얘기하는 거예요. 빙그레도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이 6월 달쯤에 빙그레 날아갈 때 폭염서부터 막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 무슨 불라면인지 물라면인지 그거 갖고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주식은 올라가는 게 좋긴 좋은데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걸 우리가 슈팅이라고 합니다. 못 올라가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수 차트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폭락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폭락시킨 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서 그걸 해소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 있는 지수를 지금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약간 이렇게 처져 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를 싹둑 잘라버리면 차트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지금은 앞으로 시장은 요런 거를 좀 보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무너지면 삼산이지만 여기서 돌면 여기가 쌍바닥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게 아마 9월 첫째 주까지 가면서 시장은 아마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만약에 되면 수익은 100% 2차 전지예요. 제약주하고. 그거는 거의 확정적인 거고 나머지는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69 돌파 366 지지 체크의 포트폴리오 조정기회 2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나쁜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쪽을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제약은 여전히 좋으니까 신고가로 날아가는 걸 따라가지 말고 다시 올라갈 만한 거. 그리고 저 코로나 관련주들도 이제 슬쩍 반등 나올 만한 위치까지 왔고 등 참고하시면서 일단 하나하나 그죠?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9월 첫째 주까지 아마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죠? 요건 확정형으로 일단 이야기 해봤습니다. 네, 시장이 올라간다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섹터로 역시나 2차 전지 제약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세부적인 전략 가운데서 제약주는 고점 경신하는 쪽보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쪽, 또 2차 전지 쪽에서는 아직 못 올라간 쪽들이 많죠. 반응들 잘 지켜보면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2 전략 세워봤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